한시 공단계 고대 노예제 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시작할 때는 이렇게 할 겁니다. 역사는 최태성.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외치면서 저와 함께 제 이름이 홍길동 그러면 역사는 홍길동. 네, 같이 여러분 이 인강은요 굉장히 수동적 강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만들어 보셔야 합니다. 아셨죠? 혹시 조용한 공간에 있으면 역사는 홍길동 이렇게라도 좋으니까 어떻게든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능검 1타 강사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근데 1타 강사 제가 JTBC 그 다수의 수다에서 1타 강사 편에 나갔었는데 굳이 그 유희열 씨가 그러더라고요. 선생님은 1타 강사라기보단 그냥 방송인 같아요. 네, 제가 이야기한 게 좀 쑥스럽긴 합니다.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과 이 한능검을 책임질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너무나도 제가 어떻게 합격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한능검 진짜 여러분들 이 강의를 잘 들으셔야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어요. 한능검 준비하는 그러니까 공부하기 곧 직전의 모든 것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먼저 한능검 1안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설명부터 먼저 해보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시험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능을 들 수 있습니다. 수능 저번에 응시했던 응시 인원이 무려 45만 명입니다. 대략 45에서 50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수능보다 더 많은 응시생이 도전하는 시험이 생겼습니다. 놀라운 시험. 그것이 바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입니다. 얼마냐고요? 와우. 무려 60만이 응시합니다. 엄청나죠? 50에서 60만이 응시하는 어마어마한 메머드급 시험으로 지금 엄청 성장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20대 특히 20대 청춘들에게 대학교에 딱 들어오자마자 가장 중요한 자격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공적인 공간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무조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이 자격증이 있어야만 거기에 갈 수 있는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시험장에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관 말고요. 왜 한국전력공사라든지 이런 준공적인 기관 있잖아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능검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서도요. 한능검 자격증 정도는 있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압도적으로 매년 60만에 가까운 엄청난 응시생들이 도전하고 있다. 저 지금 최태성 1TV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여기서도요. 분석을 해보면요.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어쨌건 여러분들 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요. 대한민국이 주는 자격증 몇 개 안 돼요. 대부분 이제 사설기관에서 주는 자격증이고요.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자격증이 몇 개 안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이다. 라는 거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함께 협찬하는 그런 시험이 바로 이 한능검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은요. 60만이 응시하는데요. 1년에 몇 번 시험을 보냐면요. 1년에 6회 시험이 치러집니다. 기본 같은 경우에는 4회입니다. 2번 빠지고요. 6회 시험을 보는데 대략 한 2달에 한 번 정도 대략 한 2달에 한 번 정도 보는 그런 어떤 그 분량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특히 첫 번째 시험 대략 한 2월쯤에 봐요. 2달에 한 번씩 2, 4, 6, 8, 10 2, 4, 6, 8, 10, 12 이렇게 중간에 또 한 번 그 여름에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6번 보는데 첫 번째 시험 와우 어마어마합니다. 네, 응시생이
그러니까 시험을 보겠다고 희망하는 학생들, 희망하는 그 수험생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죠. 자, 어쨌건 간에 이렇게 보는데요. 이 시험은요, 총 몇 문항으로 구성되냐면요, 50문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50문항으로 구성이 되고 오지선다. 네, 오지선다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지선다. 이런 그 구성을 보는데,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이요. 이 시험을 보는 것보다 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합격하는 것보다 네, 접수하는 게 더 어렵다. 합격하는 것보다 접수하는 게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특히 첫 번째 시험은요, 엄청나게 많은 응시생이 봅니다. 2020년이었죠. 111 사태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뉴스에도 너무 난리 났어요. 너무 많이 응시생들이 도전해가지고 구사편찬위원회 서버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접수를 못해요. 저희 연구소에서도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저희도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없는 거예요. 저희는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봐야 되거든요. 결국 강원도 쪽에 신청을 할 정도. 이거 다행입니다. 어느 분은요, 제주도까지 가서 신청을 하셨어요. 정말 합격하기보다 접수하기가 더 어렵다 할 정도로 폭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서버를 좀 나누어 놓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접수하시려면요, 마음 단단히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되도록이면은 PC방 좀 빠른 회선이 있는 곳에 가서 접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이 50문항을 보는데요, 이 합격 접수, 이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요 심화는요, 1급, 2급, 3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급, 2급, 3급, 그 불합격까지 있겠죠. 네, 이렇게 있겠습니다. 1급, 2급, 3급까지가 합격입니다. 그래서 1급, 2급, 3급, 그 다음에 이제 불합격,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 먼저 1급은요, 1급은 80점 이상, 1급은 80점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2급은요, 2급은 70점대, 3급은 60점대, 이렇게 이제 합격이에요. 이제 저는 항상 얘기해요. 아니, 3급을 합격해도 합격이다. 축하하자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3급 받으신 분들은 저 3급밖에 못 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3급 받는 것도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운데요. 잘하신 겁니다. 합격입니다. 근데 참 사람 심리라는 게 뭐예요? 3급을 보잖아요? 그럼 또 시험을 봐요. 왜 보냐면 좀 더, 그러니까 이게 묘해. 이게 사실 자격증 시험이거든요. 이건 만점을 보는 시험이 아니에요. 자격증을 따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시험을 봐요. 2급. 2급 합격. 우와! 대박! 그런데 2급에서도 만족하지 않아. 그래도 1급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시험을 봐. 또 봐. 그 합격했어. 그래도 간당간당 합격이라서 고득점으로 보고 싶어요. 또 봐. 나 참, 이게 심리라는 게 묘합니다. 어쨌건 간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불합격을 보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불합격이요, 합격하지 못하는 거죠. 대략 한 50에서 60%는 불합격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합격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1, 2, 3급 다 합치면 40%밖에 안 돼요. 어려운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시험을 보면 한 사람은 떨어지게 되어 있는 시험이 바로 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3급만 합격해도 정말 대단하신 거다. 엄청나신 거다. 라고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자격증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한능검은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능검의 그 공부 기간을 좀 제대로 하는 경우입니다. 제대로 하는 경우. 제대로라고 하면은 대략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를 좀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제대로 공부한다면. 근데 이게 하루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좀 적다라고 하시는 분은 조금 더 늘려야 되겠죠. 한 2달 정도 주셔야 될 겁니다. 만만치 않은 시험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저렇게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시는 데는 좀 한 달 정도 이거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자, 시작은 여러분들 어디서 출발하냐면 무조건 여러분들 시작은요. 무조건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네,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들. 개념에서 출발하고요. 마무리는요. 기출로 마무리합니다. 마무리는 기출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합격하면, 네, 요건 제가 합격하면이에요. 합격하지 않으면 사지 마세요. 네, 합격하면 일생일문. 네, 옆에 뜨죠 지금. 그 다음이 역사의 쓸모. 이 책을 통해서 합격하시면 일생일문과 역사의 쓸모를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시험 보는데 집중했다면 그 시험 뼈대에 살을 좀 붙여 넣으면서 내가 진짜 비로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합격자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쓴 책이거든요. 왜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까지 시험 문제 푸는데 너무 집중이 있다면 내가 이 문제를 왜 풀었지? 내가 이 자격증이 왜 필요하지? 나는 어떻게 살 것이지? 한번 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역사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완성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진짜 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대신 합격하면입니다. 네, 합격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네, 합격하면. 그러면 또 이게 자존심 문제인가 봐. 네, 일단 사시더라고요. 산 다음에 저는 이번 무조건 합격합니다. 이런 문제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네, 일단 시험을 보시고 합격하면 기분 좋잖아요. 네, 딱 합격하면 그때 기분 좋게 딱 한번 사서 한번 바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념과 기출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지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요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최태성 1TV.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는 채널입니다. 최태성 1TV. 최태성 2TV도 있습니다. 최태성 1TV와 2TV를 일단 구독을 누르셔야 합니다. 새로운 어떤 정보라든지 새로운 어떤 강의라든지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독과 알람 설정을 반드시 누르셔가지고 이게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 지금 시험 준비하는데 저랑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셔야 돼요. 이 최태성 1TV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매주 금요일 날, 매주 금요일 날 10시에 여러분들과 제가 만날 거예요. 요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맨 처음에 이제 좀 첫마음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이게 시간 지나면요 이게 또 무너져요. 그때 일주일 지나가지고 딱 오시면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동기생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동기생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둘러볼 수도 있고 좀 자극도 받을 수 있고 다시 긴장도 할 수 있고 또 저한테 혼도 나요. 제가 숙제를 드리거든요. 제가 한 달간 숙제를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숙제 검사도 해요. 그래서 좀 스스로를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금요일날 10시, 밤 10시입니다. 밤 10시마다 저와 함께 만나시면서 계속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최태성 1TV, 2TV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해 놓으셔야 제가 끊임없이 정보를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교재입니다. 교재. 그 다음에 이제 교재가 있겠죠. 교재. 자, 이렇게 교재가 있을 겁니다. 교재는 여러분들 다수의 이 수험생들이 어떤 책을 볼까요?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저야 제 책을 보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죠. 제 교재, 이투스에서 나온 제 교재를 보시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래도 많은 수험생들이 선택하는 교재를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검증이 되었다는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보는 교재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입으로 제 교재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그거는 수험생,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예의는 아닌 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인터넷 서점으로 제일 큰 곳이 예스24인가요? 예스24에 가셔가지고 한능검 코너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서 베스트셀러를 검색하세요. 예, 그 베스트셀러 그거 갖고 공부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말이 필요 없잖아요. 가장 많은 수험생들이 보는 베스트셀러 그거 선택해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게 가장 객관적이잖아요. 객관적 지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좀 구차잖아요. 내가 1등도 아닌데 내 책을 좀 봐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 좀 그렇잖아요. 아니 뭐 교재마다 다 1등이래. 전부 다. 뭐 각 출판사마다 우리가 한능검 1등이래. 뭐 제가 제 교재도 1등이라고 써놨긴 했어요. 근데 그거 다 의미 없고요. 그냥 예스24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예, 그럼 그 교재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저는 베스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 네. 찾아보면 될 거야. 자, 어쨌건 간에. 자, 그래서 1TB와 교재만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최태성 1TV에는 모든 강의는 전부 다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좋은 양질의 컨텐츠를 계속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방식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어떻게 그럼 공부를 해야 될까? 자, 별바. 자, 우리 별님들. 네, 여러분들은 별님이야 이제. 예. 우리 별님들. 자, 이 별은 뭘 의미하냐면 교재에 보면 별 채우기가 있어요. 그 별 채우기를 하면서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별 채우기를 하면서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교재 활용법, 이 교재 활용법에 대해서는요, 교재 활용법에 대해서는 예, 바로 최태성 1TV에 보시면 교재 활용법 컨텐츠가 올라와 있어요. 예, 그걸 한번 꼭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공부하는 게 나와 있으니까 최태성 1TV의 교재 활용법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공부법도 역시 올라와 있지만 별 채우기 하면서 빠르게 진도를 쭉 나가야 돼요. 이게 40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빠르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5감을 모두 동원하셔야 합니다. 예, 5감. 강의일체 이제 인강을 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하시면 저를 열심히 보셔야 돼요. 네, 시각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쓰셔야 돼요. 예, 그 교재 보시면 쓰다 페이지가 있거든요. 쓰셔야 돼요. 예, 쓰셔야 됩니다. 막 쓰세요. 그리고 제가 뭐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아까 맨 처음에 역사는 최태성 그러면 홍익동 따라하세요. 무조건. 인강은 여러분들 이게 늘 이렇게 인강하는 사람들 보면 이런 자세다. 어디 해보슈? 이렇게. 강의를 어떻게 그렇게 보나? 아니, 시간을 어쨌건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효율적 활용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저를 믿고 따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선택하셨다면요. 저를 믿고 따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쓰세요. 보세요. 말하세요. 예, 그리고 듣는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인강 이 속에 있는 저의 냄새까지 맡아보세요. 내가 매일 아침마다 향수 뿌리고 올 테니까 향수 냄새라도. 아니 그 정도로 여러분들 집중하시면서 모든 감각을 다 동원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인강은 내가 지금 앞에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화면 통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냥 쭉 보다 보면 이렇게 잔단 말이에요. 안 돼. 시간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주는 자격증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정신 좀 차리시고 저를 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오감을 동원해서 빠르게 별 채우기 하면서 진도를 끝내라. 이게 핵심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개념으로 출발해가지고 기출로 끝낸다 라고 하는 거. 예, 개념 교재 쭉, 기출 교재 쭉. 예, 여러분들은 예스24에서 최고의 1등 베스트셀러를 선택해서 공부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능검 제가 OT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러면 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 구성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총 심화는 예, 4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최태성 1TV에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여러 버전을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판서 버전도 있고요. 저는 오늘 이 강의는 PT 버전입니다. PT 버전. 교재에 있는 PT를 좀 잘라가지고 좀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판서는 살짝
근데 판서도 좋은 게 뭐냐면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어요. 예, 그런데 약간 좀 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PT 버전으로, 이번은 PT 버전으로 하는 거예요. 또 자막 버전도 있습니다. 다양한 버전들이 있으니까 어떠한 걸 들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선택에 따라 가지고 맞는 거 들으시면 돼요. 선생님, 강의가 좀 더 옛날 거 아닌가요? 지금 새로운 거 안 나오나? 필요 없어. 왜?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여러분들 은행, 그러니까 문제은행식으로 이 출제가 돼요. 문제은행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새로운 경향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강의는 뭐 새로운 걸 매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강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좋은 강의를 지금 다양한 버전을 찍어놓고 있으니까 판서를 통해서 같이 호흡하고 싶어요? 판서 버전 가세요. 저는 자막이 필요해요? 자막 버전 가세요. 저는 PT 좀 더 빠른 속도를 원해요? 이거 강의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먼저 자, 1강부터 출발해가지고 쭉 가가지고 여기 27강이 나옵니다. 27강. 그 다음에 이제 28강, 이렇게 이제 분기점이 나뉘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분기점이 뭐냐? 이 분기점,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40강. 40강.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강부터 27강까지는요, 1강부터 27강까지는 전근대입니다. 1강부터 27강까지는 전근대. 전근대라고 하면 여러분들 선사부터 조선시대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8강부터 40강까지는요, 근현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전근대 시기를 한번 좀 구분해 봐라. 전근대와 근현대를 구분하는 시점은 언제냐? 뭐 여러 설이 있지만 교과서적 구분을 본다면 그 구분점은 바로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좀 기점으로 해서 나누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강화도 조약이 바로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흥선 내용은 좀 이쪽에 좀 붙였습니다. 어쨌건 강화도 조약을 통해 가지고 전근대와 근현대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강부터 27강까지는요, 전근대를 공부할 거고요. 28강부터 40강까지 흥선 내용을 포함한 근현대 시대를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역사는요, 항상 수포를 먼저 보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전근대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전근대는요, 기본적으로 선사시대부터 철기시대까지, 철기시대까지. 요 시기를 우리는 BC라고 합니다. BC라고 합니다. BC, 기원전, BC, Before Christ라는 뜻이에요. 예수 탄생 이전이라는 시기죠. 그래서 선사 철기시대가 대략 한 엄청 길어요. 요 시기가 대략 한 70만 년. 엄청난 시기가 되는 겁니다. 70만 년의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AD로 넘어옵니다.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의미인데 여기 뭐 또 서양식 기준이에요. 뭐 한번 편의상 따라가 봅시다. AD로 넘어가면요, 이 시대 이제 대략 한 2000년의 시대가 있습니다. 2000년 시대가 있는데 맨 처음에 이제 고대가 있습니다. 고대가 있고, 그 다음에 고려가 있고, 그 다음에 조선이 있고,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어가지고, 고대가 대략 한 1000년, 고려시대가 한 500년, 조선시대가 왜 조선조 500년 하잖아요. 500년. 이렇게 해서 한 2000년 정도가 구성이 되고 있다. 요게 이제 전근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쏙 하나씩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근현대를 한번 볼게요. 근현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개항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사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기는요, 대략해서 되게 짧아요. 대략 한 150여 년의 역사예요. 150여 년의 역사. 근현대사는 이렇게 좀 짧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역사는 바로 이 전근대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면, 시험 문제 어떻게 한능검에서 다루는 부분입니다. 한능검은 제가 몇 문제 나온다 그랬죠? 50문제 나온다 그랬죠? 전근대는요, 대략 왔다 갔다 한 문제 두 문제 왔다 갔다 하지만 대략해서 전근대 쪽에서는요, 30문항 정도, 30문항 정도를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에서 50문항이니까 20문항 정도, 20문항 정도를 한능검에서는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제가 세분화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30문항이 어떻게 나오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고대, 고려, 조선 여기를 좀 나눠 볼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한번 나눠 볼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자, 요 고대에서 고대, 고려, 조선은요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예, 비슷비슷하게 나옵니다. 물론 이제 조선 시대 좀 더 많이 나오긴 하지만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좀 나누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치입니다. 여기서 정치가 있겠고, 그 다음이 경제가 있겠고, 그 다음이 사회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문화가 있겠죠. 그죠? 문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몇 문항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몇 문항이. 30문항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자, 우선 몇 문항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선사에서 철기시대 여기서는 대략 한 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대 조선 여기 정치 파트예요. 정치 파트에서 몇 문항이 출제되면 무려 대략 한 14문항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출제됩니다. 경제 파트에서는 2문항, 사회 파트에서는 2문항, 문화 파트에서는 10문항. 우와! 어때요, 여러분들? 압도적으로 정치와 문화 쪽에서 한능검은 승부가 갈리는구나 라는 걸 보실 수 있겠죠.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치 파트를 공부를 하려면 뭘 봐야 되냐면 여러분들 이 그 왕이 무엇을 했는지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왕이 무엇을 했는지. 그래서 왕의 어떤 행적들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간다면 외침이 있을 때,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저항했는지 그 저항의 역사. 이런 것들이 아주 단골로 이 정치 파트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정치와 문화에서 와 이렇게나 문제가 많이 나와? 거의 50문항의 반이 전 근대에 정치와 문화에서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들?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현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 자, 계양기에서는 몇 문항이 나오냐고요? 계양기에서는 대략 한 8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는 몇 문항이 나올까요? 대략 한 7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사에서는요, 한 5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이제 예외적으로 본다면 여기에 이제 플러스 돼가지고 뭐가 있냐면 세시풍속이 있어요. 세시풍속은 기본적으로 심화에서는 안 나오는 게 추세예요. 안 나오는 게 이건 세시풍속 문제는 주로 이 기본에서 나옵니다. 기본에서. 그런데 기본 시험을 안 보는 경우, 왜 심화만 보는 경우가 2번 있다 그랬잖아요. 6번 중에서 그때는 기본을 안 보니까 가끔 세시풍속이 심화에 나오기도 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건 지금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게 있어 라고 보는 시험 문제니까 너무 고민하지는 마시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이 시험 문제는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만점을 받아야 되겠어라는 그런 강박관념 이런 거는 여러분들 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80점만 넘으면 여러분들 지금 1급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점수를 얻기 위한 어떤 그 한계치 거기까지만 가시면 되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진짜 어려운 킬러 문항은요 한 2-3문항 나오거든요. 근데 그 2-3문항을 틀리더라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점수엔 큰 지장이 없어요. 그 합격 라인은 큰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너무 이렇게 스트레스는 받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사는요 단순히 이렇게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한 시험 과목이 결코 아닙니다. 역사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에요.
그 과거의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그걸 들여다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고민하는 지점이 생길 때 우리는 비로소 역사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진짜 제안 한번 할게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자격증 따시는 데만 만족하시겠습니까? 그저 자격증 따고 역사는 빠이 이러시겠습니까? 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즉 이왕 저와 같이 공부하신다면 자격증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격증의 의미를 좀 부여해서 여러분 삶에 좀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강의를 하면서 끊임없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단순히 시험 문제만을 풀기 위한 어떤 그런 과목으로 저는 이걸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건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는 지점, 우리 그 지점만큼은 꼭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러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저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죠, 여러분들? 네, 여기 최태성 1TV 구독, 좋아요, 알람. 왜냐면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대망의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